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 난이도는 예측 불가입니다.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려웠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좀 연습한다, 이런 뜻이야. 자,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판별식하는 것까지는 지장 없었을 텐데, 그치? 그럼 여기에 잘 안 나오는 멘트가 있어. a, b가 무슨 수래? 자연수. 이런 멘트를 놓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저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자,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를 쓸 거야. 자, b가 마이너스 6a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0이 될 거고요. 자, 12a 제곱 빼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21은 0이야. 자,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소린가, 이 식을. 사실은 얘는 지금 이 시험 범위는 거기까지 안 갔는데 부정방정식에 해당해요. 부정방정식은 여러분들 지금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범위인데, 식은 하나고 문자 2개면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잖아. 이건 A, B를 찾을 수가 원래 없어. 그러니까 정수예요, 자연수 조건으로 좁혀놓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7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A 곱하기 A 더하기 B는 7이라고 하는 식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하고 자연수 곱해서 7이 나와야 되니까, 아, 여기에 1이고 얘가 7이야. 또는 얘가 7이고 얘가 1이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중에 A가 1이면 B는 6인 거고, A가 7이면 B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다. 그래서 A는 1이고 B가 6이에요가 자연수 조건에서의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야. 자연수, 정수, 의미 아닌 정수, 이런 멘트들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항상 신경 써야 돼.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는 복소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냐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 복소수를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좀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의 힌트입니다. 자, 8번은 자, 두 양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의 제곱, x 빼기 y의 제곱이 다음과 같을 때, 자, x 4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y 4제곱. 자, 일단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자, 이 녀석의 인수분해를 가지고 풀었을 수도 있어. 자, 인수분해 공식 잘 외워져 있나 이거 혹시? 그러니까 잘 안 외우는 인수분해 공식인데, 만약에 얘까지 외웠다. 그럼 얘가 뭐야?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자,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나에게 준 힌트와 내가 구해야 되는 것 사이의 식을 딱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값과 x 곱하기 y라고 하는 값을 알면 이걸 구할 수 있군요. 이런 뜻인 거야. 문제 1, 2번에서. 자, 무슨 말이냐. 1번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고요. 2번 전개하면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 자, xy가 얼마냐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변변 더하기나 빼기를 해보면, 자, 더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개야. 그게 9야. 자, 이렇게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러면 얘가 2분의 9니까 넘기면 2xy는 2분의 14. 자, 2분의 5가 되고, 따라서 xy는 4분의 5예요.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과 x 곱하기 y 자리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보기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잖아. 이렇게 오기 전 과정, 이 중간 과정이 뭐니? 이 중간 과정. x제곱을 라지 x, y제곱을 라지 y로 치환하면 저 식이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 되니까 xy를 하나 더하기 빼기. 자,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xy.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빼기 xy의 제곱이란 말이야. 저 식이 되기 전 모습이. 보기차식이 인수분해 안 될 때.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x 곱하기 y 여기다 넣고 푸는 그런 식을 이렇게 출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말이야,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던 이런 형태들의 시험 출제라고 하는 건 그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 중간 과정을 지금 질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잘 익혀놓고 연습해야 되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곱셈 공식으로 얘를 바라보면 x 4승 더하기 y 4승은 제곱의 제곱 빼기 2x 제곱 y 제곱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어쨌든 풀려면 이 안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과 x 곱하기 y의 값으로 생겨있는 식의 연립방정식 구조로 얘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뭐 지금 8번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힌트들이 나오는 변형은 충분히 가능한 거야. 어떤 곱셈 공식이든. 자, 우리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맨날 x 더하기 y하고 x 곱하기 y, x 빼기 y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이렇게 덩어리로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 그런 뜻이에요. 자, 대입해서 푸는 건 지금 생략했는데 할 수 있겠죠? 경민아, 오케이? 10번 가보자. 자, 다항식 p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고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입니다. 3차식. 자, 이 문제도 우리 필수 유형에서 분명히 연습했어, 우리 개념원리에. 이거 지금 이번에 틀린 분은 그 개념원리 다시 찾아서 그 문제 한 2개 이상은 꼭 연습을 하셔야 돼. 3차로 나누는데 1차와 완전 제곱으로 나눌 때의 모습인 거지. 1차 완전 제곱. 자, 다시 한번 써봅니다. 자, px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래. 자, 물론 이제 위에 있는 식도 2차로 나눴는데, 자, x 빼기 1,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자, 위에 있는 첫 번째의 힌트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단서는 2개입니다. 힌트 2개, 그지? 힌트 2개가 뭐야? P1은 3, P-1은 마이너스 1. 자, 2개의 힌트. 1번에서 2개의 힌트인 거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식에서는 힌트가 몇 개야? P-1은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애랑 중복되는 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나머지는 누구로 나눈 나머지냐?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자, 몇 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눴지? 3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 2차. 그럼 여기 2차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건데, 앞에서 x 빼기 1, x 더하기 1, x 빼기 2처럼 만약에 1차식 3개로 나오면 나머지 3개 이용해서 a, b, c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두면 못 풀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자, 상상하자. 자, 주어진 px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상상하자. 주어진 px를 x 빼기 1로 나눈다고 상상하자. 그러면 나눌 때 앞에 있는 몫을 포함한 이 부분, 곱해져 있는, 자, 요 부분 더하기 나머지, 이 2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서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앞에 있는 덩어리에서 나머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서만 나온다. 그게 핵심이라 그랬지. 경미라. 질문이었니, 10번? 잘 봐야지. 2차를 2차로 나눌 건데 그 나머지가 얼마다? 얘라는 거지. 그 나머지가. 그러면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를 알잖아. 그러면 얘 2차를 2차로 나눈 몫은 어디 있어? 실제로 나눈다고 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눈다고 하면 몫은 a죠. 몫이 a.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쓴다? 몫이 a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써야 a만 찾으면 되니까 풀 수 있는 건, 자, 여기가 내가 써야 될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자꾸 그렇게 고개 숙이고 계시면 안 돼.
이따가 다시 알려주세요. 안 알려줄 거야. 자, 그러면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인 요 둘을 이용해서 a를 찾으라는 거지. 자, 역시 x 빼기 1로 나누면 앞에서 나머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서만 나온다. 그 나머지가 얼마다? 3이다.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해보자.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해서 a가 2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전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나머지가 완성이 되겠다. 자, rx에 x에다 0 대입한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10번이 되겠다. 11번. 11번은 누구? 11번도 경민이야? 경민아? 11번 질문이니?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오자마자. 응? 질문하고 너가 안 들어주면 선생님이 기운이 빠지지 않겠니? 자, 보통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그러면 알파라 하자, 베타라 하자 나와야 되는데 알파 빼기 2라 하자, 베타 빼기 2라고 하죠. 이게 좀 달라졌네, 그치? 그러면 두근이 나오면 우리 뭐부터 해? 두근의 합. 응? 알파 빼기 2하고 베타 빼기 2. 두근의 합은 4고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8. 그 다음 두근의 곱. 알파 빼기 2하고 베타 빼기 2하고 곱하면 2예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는 2니까 자, 여기 8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는 2. 알파 베타는 14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하게 되지. 갖다 줄게. 아, 여기 있다. 오는 애 있으면 받아오라고 얘기 좀 해줘. 네. 자,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그것만으로 시계값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뭐 하라는 거야? 근을 대입하라는 거지. 이렇게 대입. 자, 그러면 근을 대입한 식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입니다. 우리 이거 이용하는 거죠. 자,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8 플러스 2는 0.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14는 0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야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8. 자, 그럼 알파 제곱 자리에 뭐라고 대입하면 돼? 8알파 마이너스 14를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알파 제곱에서 7알파 빼고 더하기 18 했더니 알파 플러스 4의 식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했더니 나에게 질문은 뭐랑 같다? 알파 플러스 4분의 1, 베타 플러스 4분의 1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야. 자, 바꾸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 통분.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 분모분자에 베타 플러스 4 곱하고 분모분자에 알파 플러스 4를 곱한 자, 요런 식이 되고요. 자, 이제 알파 베타. 4알파 더하기 4베타 더하기 4-16. 그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8. 자,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14를 대입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8 대입해서 식을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를 살짝 또 꽈다. 알파 빼기 베타 빼기 2라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시계값을 풀 건데 요 제곱의 식은 1차의 식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12번. 자, 다음에 복소수의 시계값을 간단히 하세요. 자, 1, 2i, 3i 제곱, 4i 세제곱. 자, 얘네들이 4개씩 묶어서 규칙성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1, 마이너스 2i, 3i 제곱, 4i 세제곱. 자,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자, 요렇게. 그 다음 뭐겠어? 5i 4제곱, 6i 5제곱, 7i 6제곱,
8i 7제곱. 자, 이렇게 있을 건데. 자, 그냥 써볼게요. 그럼 플러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6i,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 다음 플러스 8i.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자, 앞에 있는 4개와 뒤에 있는 4개가 같은 규칙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8개 쓴 거예요. 자, 앞에 있는 4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자, 여기 뒤에 있는 4개도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아, 4개 항마다 나오는 값이 얘네들이구나.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총 몇 쌍이 있을 거다? 25쌍이 있겠지. 4개씩.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에 곱하기 25의 값 마이너스 50 플러스 50i가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자, 보통 이렇게 놓고 이제 이게 A 더하기 BI일 때 A는 얼마니? BI니? B는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응용이 돼요. (14번) 13번 됐어? 자, 14번.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항상 실근을 가져요. 허근을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자, 판별식을 쓰라는 얘기죠. 판별식에 대한 항상 성립하냐. 항상 주어진 판별식이 항상 0 이상이 되니? AB가 양수면 판별식은 0이 될 수가 없니? AB가 음수면 양의 실근만을 갖니? 요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양의 실근이니까. 자, 어쨌든 판별식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B제곱 8, 2, 16, 8, B. A, B는 없어? 아, 저기 틀렸다. A. B제곱 마이너스 4, AC 는 자, B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A제곱 16. 아야! 플러스 8AB. 자, 16A제곱 8AB 플러스 B제곱 뭐예요? 4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됐다. 그지? 얘가 판별식의 정체야. 자, 그러면 A하고 B가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죠. 그래서 항상 실근을 갖는다. A, B가 모두 양수면 모두 양수래.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면 0이 될 수가 없는 거 맞죠? 0이 아닌 수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중근을 가질 수가 없다. A, B가 모두 음수면 이번에는 다 음수래. 그럼 역시 0 될 수는 없어. 음수니까 0 될 수는 없어. 그러면 항상 판별식은 0보다 큰 건 맞아. 그러니까 A, B가 모두 음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건 확정이야. 그러면 걔네들의 부호가 뭐니? 근의 부호는 어디서 찾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서 찾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야? 지금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했더니 2A분의 B야. 두 근의 합. 그럼 얘가 음수, 얘가 음수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왔어? 양수래. 두 근의 합이 양수야. 자, 그다음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A분의 C. 자, 그러면 얘는 음수야. 근데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 양수야. 두 근의 곱은 음수네. 그죠?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건 하나는 양의 근, 하나는 음의 근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양의 실근만을 갖는다. 이게 틀린 말이 되겠다. 맞는 건 기역과 니은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을 이렇게 A, B, 완전 제곱,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갖고 들어오면 사실은 해석이 조금 쉽진 않아요. 15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PX가 있대. 다음을 만족시킬 때 PX의 인수인 것은 자, PX를 찾으래요. PX가 최고차항 1인데 인수 하나를 줬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PX는 x 빼기 3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정도로 씁니다. 이렇게. 뒤에가 2차가 될 건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게 확실하니까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은 px를 예로 나눈 때의 나머지와 예로 나눈 때의 나머지가 같다? 식을 한번 써볼게. 자, 얘인데 p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와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같대. 근데 얘들아 지금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인데 말이야.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하고 상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어떤 거야? 얘가 같은 거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식이 x제곱 빼기 x 빼기 2 qx는 x 빼기 1 q 다시 x와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식 이해돼? 근데 지금 봐봐. 얘 1차지, 1차. 얘 2차지. 그런데 px는 결과적으로 최고차항 3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그럼 여기에 1차항의 계수 1이어야겠지, 1차항. 둘이 곱한 게 최고차항 3차항 만들 거니까. 얘도 2차항인데 최고차항 계수는 1일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최고차항이 1인 3차식일 건데 걔네들이 같대. 야, 여기서 봐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보니까 x-2 x 플러스 1 qx야. 얘는 x 빼기 1 q 다시 x야. 자, 여기서 뭐가 느껴져? 둘이 3차인데 여기에 없는 애를 얘가 보여주고 있고 여기 없는 애를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qx가 누구라는 거야? x 빼기 1이라는 거지. 그래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q 다시 x가 이거라는 거지. 이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qx 자리에 x 빼기 1을 이렇게 대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나머지가 아까 뭐 나온다 그랬어? 상수 나온다 그랬지? P3은 인수로 가져요. x-3은 인수로 가져요. 그럼 P3이 얼마? 0. P3 9 빼기 3 빼기 2 곱하기 3 빼기 1 더하기 나머지는 0. 그걸 이용하면 나머지가 딱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px를 찾아라 이런 식입니다. 4, 2. 자, 나머지는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px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쭉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지금 일단 최고차항이 나왔으니까 아까 이렇게 식을 써서 찾아가는 것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까 이제 나머지는 P1이라고 그랬잖아. P1. 자, 1 내보자. 1. 자, 이게 나머지의 실체입니다. 이게. 그럼 봐봐. 자, PX가 이거라고 했잖아, 이거. 그럼 px가 x 빼기 3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 그랬는데 내가 a, b를 찾으려면 힌트 2개가 있다. 힌트 2개. 그럼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지.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1 빼기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 다음 p2. p2는 마이너스 1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나머지 똑같잖아. p-1도 이거고 p-2도 이거고. 그러면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a, b를 찾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일단 표현을 해준 건데 일단 2차를 식을 가려놓고 나에게 묻는 질문이라서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2개의 지금 풀이를 보여줬지만 첫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선생님이 추천하는 풀이 방법이긴 한 거야. 다항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세련된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인수 하나가 있으니까 A, B 두 개의 힌트를 여기서 찾는 방법으로 푸는 건데 자,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풀어보시면 연습하는 데 도움 될 거예요. 자, 16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하고 기울기가 음수면서 다음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래. 이 직선은 사실 그럼 뭐라는 거야 이게? 이게 접선이라는 거지. 얘는 접선인 거야. 그럼 얘가 접선이니까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은 0, 힌트 하나. 그 다음 얘가 여기를 지나 힌트 두 개. 두 개 힌트 있으니까 m과 n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0,-11을 지나요. 이게 더 쉬워. 자, 그래서 n은 마이너스 11인 거야. 그래서 y는 mx-11과 4분의 1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7이 접한다. 접한다 쓸 거니까 자, 는 연립. 얘가 0인 거 쓸 거야 이제. 자, 그러면 마이너스 7 저쪽으로 옮길까?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고 다음 4를 곱해줄까? 4mx 마이너스 16은 x제곱 6x 플러스 9. 자, x제곱에 6 빼기 4mx 플러스 25. 자, 얘가 판별식은 0입니다를 쓸 거야. 자, 판별식을 쓸 거니까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으면 항상 쓰시고요. 자, 짝수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는 0. 4m 제곱 4, 3, 12m 플러스 9 마이너스 16은 0. m 제곱 마이너스 3m 빼기 4는 0. 자, m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인데 n 값이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m, n. 더하면 마이너스 12. 자, 이 2차 함수가 시험에 들어가는 분들은 접선을 구하세요까지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를 지금 푼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단답형으로 내는 것도 좋고 서술형으로도 채점 기준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연립해서 판별식을 쓴다. 그러면 지나가는 점에 대한 단서, 주로 이게 어디를 지나여 주든가 얘하고 어느 점에서 접해요 주든가. 그러면 그 점에 잡혀 대입한 식이랑 판별식이랑 연립해서 풀든가.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18번. 자, 18번도 만만치 않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지의 난이도는 첫 번째로 가온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의 구성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가 많지 않아야 그나마 나머지 문제들을 호로록 풀어내야지 되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접근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많이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보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이런 거 많이 보는 거야. 그럼 뭘 이용하는 거냐? 자, 여기가 뭐 4하고 여기가 6이래.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높이 대 밑변이 여기가 2 대 3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3a니까 여기는 6 빼기 3a. 여기는 4 빼기 2a구나. 그럼 얘 곱하기 얘가 넓이구나. 그래서 2차 함수 이렇게. 어떤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최대치수를 구해라. 자, 이때 밑변이 6이고 높이가 4다. 그럼 여기서도 이 안에 있는 작은 녀석의 삼각형이 밑변 대 높이가 6 대 4니까 여기가 3 대 2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4 빼기 2a군요. 자, 이런 식으로 넓이를 추적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노출된 삼각형에서의 닮음을 이용한 미지수 활용이란 말이야. 닮음을 활용한 미지수 활용의 뜻이 뭔지 알겠어?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닮음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닮음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그림은 그게 안 보여. 자,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의 제일 핵심적인 상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직각삼각형인 거야. 2 대 3의 밑변과 높이 비율을 가지고 있는 저 직각삼각형 BEF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설정해서 그걸로 이 빗금친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지금 할 일인 거야. 그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직각삼각형과 닮음인 거를 여기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안에 세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어렵다. 그럼 그 세팅을 어디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이 정도의 위치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A, B, C, D, E, F, G, G, G. 여기를 G라고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평행선을 그려놨으니까 자, 여기가 억각, 여기가 억각. 그래서 얘도 닮음인 삼각형을 이렇게 세팅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어디가 필요하냐? 요 EG의 길이와 GP의 길이를 미지수로 써야 되는데 그게 몇 대 몇이야? 2대 3. 2대 3. 그래서 여기가 2대 3이에요.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대 3을 찾아서. 자, 그러면 MP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9니까 MP의 길이는 9 플러스 3X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18이었는데 여기가 2X니까 자, 세로의 길이는 18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사각형 PMDN의 넓이를 9 플러스 3X 곱하기 18 마이너스 2X예요. 세팅할 수 있으면 이제 최대값은 끝났죠. 그래서 미지수를 활용해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놓는 게 이게 이 문제의 난이도였다. 어려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맞아. 여기가 3으로 묶이고 여기가 2로 묶이면 6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7이 되고 x가 3일 때 최대값이에요. 나오는 거 알겠어? 그래서 미지수를 이용해서 도형을 표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았어요. 다음 19번. 자, 2차 함수 f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요. 자, 이것도 이게 이제 흔히 기억이 나는 어떤 모의고사 문제 변형인데 자, 일단 이 녀석의 해석은 다 대비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힌트라 그랬어? 어떤 함수가 2라고 하는 값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간격 떨어지는데 그 함수 값이 같아. 뭔 뜻이야?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 x는 2예요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대칭축 읽을 줄 알아야 돼. 대칭축. 자, 그래서 대칭축의 또 다른 표현 이거야. 자, 얘들아 봐라. 이게 아래로 볼록. 대칭축이 p라고 할 때 fx는 항상 fp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요거 하면서 선생님이 표현해 준 적 있어. 아래로 볼록인 함수 기준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이 p일 때보다 크거나 같다. 아, 대칭축의 x좌표가 p다.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우리가 뜻을 알아야만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위로 볼록인 함수가 있다. 대칭축이 p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은 p일 때의 함수값 이하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대칭축을 설명하는 p에서 최소값이야. p에서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대칭축 설명하는 식인 거야. 자, 대칭축이 p야. 그럼 여기에 p에서 같은 간격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같아.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대칭축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잖아, 얘들아. 그지? 자, 그 다음 정보는 뭐냐?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에서.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좀 불친절해서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말을 안 해주고 있잖아. 보통은 그것까지는 줘야 돼요. 그래도 어려운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양수일 때야.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가 2야. 두 번째는 음수야. 위로 볼록이야. 여기가 2야. 대칭축.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에서는 어디야? 여기서 1, 0, 마이너스 1 이상 3, 4 이하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2일 때. 오케이? 자,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은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중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A가 양수예요 또는 음수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풀면 이제 세팅이 끝나는 건데 그걸
여기에서 하나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거야. 자, 그러면 최소값인 경우 함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x-2의 제곱.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쓰고 최대값이 3이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다. 자, A가 9다. 두 번째. 2, 최대값이 지금 3이니까 2,4. 꼭지점이 2,3이다.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A가 왜 9야? A가 1이지. 그치? 자, 그래서 A가 1일 때와 A가 마이너스 1일 때의 두 가지 상황.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A가 1일 때와 A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가 현재 모두 가능한 거야. 자, 이제 최종적으로 둘 중에 뭐가 맞니? 그러면 얘하고 접한다를 써야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얘가 접하나 안 접하나? 접하지 않죠? 판별식이 0이 아니야. 자, 얘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랑 접하나 안 접하나? 자, 했더니 자 3,0에서 접하죠. 그래서 맞는 식은 얘인 거야. 최종적으로. 자,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더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A, B의 식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찾아야겠지. 그럼 두 근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3,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A, B는 2 루트 3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오래 걸리겠죠, 이거. 진짜 오래 걸리는 시험입니다, 이게 지금. 최대값, 최소값 가지고 A값 찾는 것까지도 거의 두 문제급이에요, 두 문제짜리. 자, 일단 대칭 축임을 알아본다.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양수인 A값, 음수인 A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대비가 돼야 돼. 다음이 20번. 자, 세 정수 A, B, N에 대하여 자, 또 정수 나왔어, 그지? 자, 주어진 3차 방정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 3차식 전개할 수 있지. 전개해보면 x 세제곱에 1 빼기 a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b 플러스 bx의 마이너스 ab 뭐 이렇게 전개를 해도 되고 사실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입니다. 이용해서 n값과 ab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와도 되고 n과 ab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조건은 뭐야? 얘하고 같아야 된대. 그러면 1차 함계수가 0이잖아. 그지? 그 다음 2차 함계수끼리 같아야 되지. 자, 그러면 ab 더하기 1은 1 빼기 a 더하기 b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더하기 b는 0이에요. n값은 마이너스 ab예요. 자, 이런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히트인 거야. 근데 얼추 보니까 1번과 2번이 지금 같아 보여. 맞나? 넘겨보면 ab 더하기 a 빼기 b는 0. 맞네. 1번과 2번이 지금 겹친 거야. 다시 나왔어. 문자 두 개인데 문자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뭐라고? 부정방정식이라고. 와, 얘네 못됐다. 부정방정식 두 개나 냈어. 시험범위 아닌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A로 묶어서 B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에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만들어야 돼. 지금의 이 풀이는 선생님이 선을 그어줄게. 시험범위 아니야.
얘네는 부정방정식까지 시험범위였나 봐. 그럼 앞에 것도 부정방정식 푸는 게 맞네. 부정방정식이 시험범위인가 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b가 되려면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없는데 생겼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더했다. 그래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우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좌변이 a 빼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을 만들어야 돼. 자, 시험범위 아니야 이거.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1 마일 1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가 1 되려면 a가 2, 얘가 마일 되려면 b는 마이너스 3, a가 마일 되려면 0, b가 1 되려면 0. 그러면 n 값은 둘 곱한 거에 마이너스니까 6, 얘는 0. 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다항식의 개수는 2개예요. 지금 조합이 지금 1번이. 그러니까 얘는 보통은 얘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기대한 건 이런 거야. 내가 이거 연습하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100 이하의 자연수 k는 몇 개 있니? 이게 우리가 많이 본 거야. 이게 100 이하의 자연수 k. 뭐니 그럼? 둘의 숫자 곱해진 거에 차이값이 1 나오는 그 조합 찾는 거잖아. 차이가 1 나오는 거. 제대로 얘기 안 해주냐? 야, 너네 학교 이름 찾아. 차이값이 1 되는 조합. 예를 들면 하나 넣어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하면 인수분해 되지. 이거. 1 곱하기 2. 차이값 1. 그럼 그 다음 되는 거 누구야? 6이잖아, 6. 즉, 2 곱하기 3짜리.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두 자리라 그랬으니까 9 곱하기 10까지. 이렇게 9개예요. 우리가 주로 찾던 애들은 얘란 말이에요. 그걸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부정방정식까지 좀 더 너무 오버했어요. 얘는. 자, 21번. 0 이상 3 이하에서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하여. 자, 2차 함수가 자, 이 표현도 얘들아. 우리는 0 이상 3 이하에서 다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얼마니? 이 문제지. 그걸 응용한 거거든. 얘도 어렵다. 잘 들어. 자, 일단 우리는 요 함수가 0 이상 3 이하에서 최대 최소가 얼마니? 그 말은 일부분의 그래프야. 일부분의 그래프. 자, 위로 볼록인 이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가 2,4야. 자, 그러면 x는 2 들어가네, 그치? 자, 그러면 왼쪽에 이제 1일 때 0일 때, 그 다음 오른쪽에 3일 때.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는 그리는 게 여기 0에서 3까지만 그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없는 거야, 지금. 최대 최소를 가지고 그래프를 설명하자면, 자, 그러니까 최대는 2일 때 4고요. 최소는 0일 때 0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최대 최소 문제야. 걔를 이 직선과 함께 섞었어. 저 그래프를. 자, 그럼 저 그래프하고 다시 섞어야 되니까 조금 더 밑에다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럼 0,0. 그 다음 2,4. 3,3.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게 fx야. 그러면 이 fx와 gx, 2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쟤는 기울기가 2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어. 저기 있어. 현재 안 만나.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의 y절편이 여기가 k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 직선이 점점 위로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가 이때야, 이때. 요 점 지날 때. 요 점이 얼마냐? 3,3이야. 지금 찾아보니까. 자, 그러면 2x 플러스 k가 3,3을 지나요 했더니 이때 k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기억. k가 마이너스 3일 때 2차 함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 k가 마이너스 3일 때 아니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해돼? 자, 얘는 판별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3 넣고 판별식을 치면 판별식으로는 0보다 크다가 나와. 판별식으로 풀면 틀리는 거야. 2차 함수 전체를 가지고 풀 때는 판별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면 점점 더 올라가서 여기 지나갈 때 0,0을 지나는 gx 0,0을 지날 때 이때가 k가 0일 때야. 원점을 지나니까. 그럼 k가 0일 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서 점점 더 커서 언제까지? 접하는 순간 직전까지. 접하는 순간 직전까지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언제 접하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와 2x 플러스 k가 언제 접하니? 판별식 쓰면 되지. b-제곱 마이너스 ac는 0. 이게 뭐야? b-제곱 마이너스 ac는 0. 자, k가 1일 때 접한대. k가 1일 때. 정리하면 k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점.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면 1점.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안 만나. 1보다 크면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야. 위치 관계가. 자, 이때 자, 요거 틀린 거 봤고요. k가 1일 때는 접하는데 접점의 x좌표가 2네. 접하는 건 찾았어. k가 1일 때. 그럼 k가 1일 때 접하는 건 맞니? 그럼 k가 1이면 2, 얼마야 얘가? 2 대입하면 2,5가 된대. 그럼 여기가 2,5가 맞나 보면 돼. 얘가 2,5 맞나 보면 돼. 2,5 맞나? 응? 아, 2,3인데? 아, k가 1이면? x좌표? 아니, 뭐지? 아, 틀렸지, 그러니까. 접할 때는 x가 2일 때가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는 2x 더하기 1. k가 1일 때는 접점의 좌표가 x가 1일 때야. 얘가 1,3에서 접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1이다.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는 언제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일단 접할 때. k가 1일 때. 또는 이 0 밑에. k가 0보다 밑으로 올 때, 그 다음 마이너스 3까지.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범위가 되고, 그래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수값 k 4개가 이렇게 얻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다. 진짜 귀찮은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귀찮은 문제. 자, 서답형 2개가 남았는데, 자, 서답형 1, 2번은 그냥 할 만은 한 식인데 문자로 그냥 나와서 그래요. 얘도.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m값의 범위. 판별식 써야지.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m제곱 2m 사라지고 m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래서 r 값은 마이너스 2.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4ac가 0보다 작다. 그때의 n값 범위. 그러면 4n제곱 4, 3, 12, 9. 자, 4n제곱, 4n제곱. 12 빼기 16. 9 더하기 48. 9 더하기 48? 57. 자, n값은 4분의 57보다 작아요. 아, 커요. 이제 바뀌겠지. 자, 이렇게 되고, 얘가 S다. 자, R과 S. 됐죠? 자, 그러면 양수 A에 대하여 3 이상 A 이하에서 자, 2번은 또 이제 3 이상 A 이하에서 4분의 1 X제곱 RX 플러스 S 이것의 최대값이 2분의 45가 되도록 자, 대칭축 살펴. 대칭축. 축의 방정식 얼마야? 마이너스 2
A분의 B 2분의 1분의 2 축의 방정식이 4야. 축의 방정식.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자, 여기가 4야. 그럼 3부터 최대값이 그럼 A가 3보다 작을 때 있을 거냐 클 때 있을 거냐 이걸 보라는 거지. 그럼 3일 때가 최대가 될 수 있나를 살피는 거야. 당연히 안 되겠죠? A를 괜히 묻는 게 아닐 거 아니야. A가 만약에 여기 들어오는 거면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지. 자, 그래서 F3을 확인해 보면 그게 2분의 45가 안 될 거야. 보나마나. 그럼 최대값은 A일 때가 최대값이 돼야 된다. A일 때. 걔가 2분의 45가 되려면 자, 4 곱해주고 A제곱 마이너스 8A 90 마이너스 33 3 곱하기 11 그래서 A가 11일 때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마지막 서답형 2번은 자, 일단 물통과 종이컵의 부피를 구하세요. 어려운 건 아닐 텐데. 자, 물통의 부피. 파이 R 제곱 H. 그 다음 종이컵의 부피. 파이 R 제곱 H 곱하기 뿔 3분의 1.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이 이제 2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종이컵 높이의 절반만큼만 물을 따라 마신다면 최대 몇 컵을 마시니? 최대냐 그랬으니까 이거는 물통의 부피 나누기 내가 마시는 종이컵의 부피. 그 몫이 얼마니? 이 질문인 거야. 나머지가 있어도 몫이 최대 마실 수 있는 컵이다. 자, 그러면 그냥 종이컵이 아니고 그 종이컵에 얼마 따른대? 절반만 따른대, 얘들아. 그럼 절반만 따르면 너네 기억나니 이거? 여기가 4였는데 여기가 2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따라 마시는 종이컵과 전체 종이컵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응? 내가 따라 마시는 거랑 큰 컵이 닮은 비가 1대 2야. 그러면 그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8이지. 세제곱의 비. 넓이가 1대 4. 그러면 내가 따라 마시는 종이컵의 부피는 이 녀석의 8분의 1이 내가 따라 마시는 한 컵의 부피인 거야. 반컵의 부피, 이게 반컵의 부피인 거야. 이게 반컵. 자, 그러면 전체 물의 양. 파이가 있어요. 전체 물의 양 9, 8에 72A 세제곱 마이너스 54A 제곱을 2A-2로 나누면 몫이 얼마니?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로 맞을 수 있는 컵이다. 직접 나누기를 하면 몫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